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낚시인 여러분, 오늘은 바로 구멍찌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낚시에 입문하시는 초보자, 그리고 이제 호수에 대해서 개념을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중급자분들에게는 사실 구멍찌라는 게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낚시점을 가보시면 구멍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큰 모양 작은 모양, 그리고 전유동찌는 홀이 크냐 작냐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낚시점이나 인터넷에서 찌를 고를 때 뭘 보고 고르십니까? 구멍 홀의 크기 또는 호수, 찌의 크기, 이 정도로만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중급자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에 만원 정도만 잡아도 보통 40개, 50개, 가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찌들 많이 갖고 있다고 전부 다 쓸까요? 아닙니다. 다 쓰지도 않는 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찌만 해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찌들을 다 쓰지 않는데도 많이 갖고 있는 이유,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왜 중수 이상들은 쓰지도 않는 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떨 때 이런 찌를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찌를 구입하시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찌들이 어떤 것인지 모양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시중에는 많은 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찌를 나누는 세 가지, 바로 이렇게 생긴 계란형, 가장 중간 타입입니다. 아래나 위가 똑같은 계란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찌가 바로 소뚜껑형, 상부 팽창형이라고 합니다. 바닥보다 위에가 상당히 뚱뚱한 이런 형이죠. 그리고 바로 하부 팽창형이라는 찌입니다. 상부 팽창형은 솥단지처럼 단지처럼 생겼다고 하면, 하부 팽창형, 이 찌는 바로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하부가 좀 뚱뚱하고 가운데가 가장 뚱뚱하고, 그리고 상부가 좀 뚱뚱한 이런 상부 팽창형, 하부 팽창형, 그리고 유선형, 중간 팽창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찌들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찌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슬림하게, 그리고 뾰족하게 이렇게 송곳처럼 생긴 이런 찌들, 그리고 둥근 찌가 좀 변형이 돼서 위에가 둥글둥글한 유선형으로 변한 이런 상부 팽창형, 그리고 항아리를 조금 더 슬림하게 줘서 오뚜기처럼 하부에 상당히 무게가 많이 간 오뚜기찌 같이 이렇게 위로 쓰는 이런 형태로 찌들이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찌들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바로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부 팽창형, 중간 팽창형, 그리고 상부 팽창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그 가운데 바로 중간 팽창형 또는 유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중간 팽창형 찌는 가장 중간, 그리고 가장 예민한 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찌는 아래 위가 같기 때문에 무게중심 또는 부력 라인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바다에 빠뜨렸을 때 부력은 이 몸통을 타고 위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가장 유연하게 바다 밑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찌들이 이 찌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찌를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든 찌들이 바로 송곳형이죠. 계란형이긴 하나 아랫부위가 좀 더 슬림하고 아주 뾰족한 이런 찌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낚시점에서 이런 찌를 구입하실 때 이 찌를 보시면 슬림한 찌들은 아주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찌 같은 경우에는 상부도 아래층과 똑같기 때문에 수면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표면은 바로 꼭지 부분, 이 찌의 여부력이 상쇄되었을 때 표면에 보이는 부위는 딱 이 정도가 됩니다. 도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히 시인성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민하지만 시인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찌의 단점이기도 하죠. 보통 찌낚시의 아주 큰 매력이라면 바로 찌가 쑥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막대찌 매니아들이 구멍찌로 오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눈맛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예민한 찌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게 찌가 쑥 빠져들어가거나 전유동시 원줄을 가져갈 정도로 예민한 찌이긴 하지만 멀리를 공략하는 시인성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공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서 노릴 때는 이런 찌들로 충분히 하지만 참돔이나 아주 멀리 노리는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을 좀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가져가는 원줄 대신 멀리서도 찌가 쑥 빠져들어가는 시인성을 보기 위해서 만든 찌가 바로 상부 팽창형 찌입니다.
이 찌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보이는 면적이 상당히 넓죠. 찌에 보이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 표면 위에 떴을 때 우리가 보이는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간 팽창형 찌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커팅을 시킨 다음에 그 찌가 바로 상부 팽창형 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부 같은 경우에는 유선형을 받아야 찌의 예민도가 좋기 때문에 바닥은 보통 보면 유선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찌의 장점은 바로 시인성입니다. 두말 없이 바로 표면에 보이는 시인성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찌의 장점 바로 조류를 잘 타는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부에 부력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침력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가 뜨려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파도나 너울이 치는 경우에 너울을 타면서 보통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류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점, 시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찌의 단점은 바로 하부는 얇고 상부는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부의 조그마한 움직임, 상당히 조류가 빠를 때라든지 또는 입질이 왔을 경우 이렇게 하부에서는 조금씩 움직이지만 상부는 상당히 많이 까분다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까부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간사한 입질이 툭툭툭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찌가 하부는 1mm, 2mm 움직이지만 상부는 2mm, 3mm 정도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하부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부가 상당히 논다 또는 까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뚜껑형 찌들의 모양으로는 상당히 여러가지 찌들이 있습니다. 극한으로 시인성을 늘리기 위해서 상부가 많이 커트된 이런 찌들부터 시작해서 위에가 조금씩 통통해지는 이런 형, 그리고 상부는 아주 수박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긴 이런 형들까지 여러 종류의 찌들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부 팽창형 찌입니다. 이런 찌 같은 경우에는 중간 팽창형 찌와 비교를 해보시면 항아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력과 무게중심이 하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속에 빠뜨렸을 시에 조류가 받는 영향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움직인다 하더라도 상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찌가 쉽게 까딱까딱거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조류를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조류를 타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제로제로라든지 3제로 같은 장기일지 형태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망권이나 조류가 빠르지 않은 곳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울이나 파도가 있을 시에는 찌의 시인성이 극한으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잘 보이지 않는 시인성에 너울까지 오게 된다면 찌가 잠겼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찌들이 파생된 찌들이 바로 이런 오뚜기 찌 같은 무게중심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부는 조금 작고 하부가 약간 뚱뚱해진 이런 모양들이 파생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찌들은 무게중심이 좋기 때문에 살짝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뚜기처럼. 이런 찌들도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밑에가 좀 뚱뚱하구나 이런 찌들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하부 팽창형 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시도 알고 보니까 과학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마지막은 찌의 모양이 아닙니다. 바로 찌의 크기와 저항력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낚시찌를 고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찌는 보시는 것처럼 반유동 5호찌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 찌는 사실 제 손톱보다 더 작습니다. G2 부력을 가지고 있는 구멍찌입니다. 두 찌의 무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5호찌를 여부력 재료로 만들고 한 정도 떠 있겠죠. 그리고 이 G2찌를 G2 뽕돌을 달면 또 요만큼 떠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찌는 과연 초보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십니다. 이 두 찌는 과연 여부력이 어떻게 될까? 라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반유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두 찌의 여부력은 똑같습니다. 고기가 물게 되면 이 찌도 빠지게 되고 요 찌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찌를 물고 고기가 당겼을 때의 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큰 찌를 고기가 물고 당겼을 시에 물에서 받는 저항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쏙까지 삼켰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끼를 물고 고기가 당겼을 경우에는 5호찌의 무거운 무게 그리고 5호뽕돌의 무거운 무게까지도 같이 당겨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살짝 건드려 봤다가 너무 무겁다라고 느낀다면 고기는 바로 미끼를 툭 뺏고
뒤돌아서겠죠. 하지만 작은 찌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받는 저항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민한 입질도 쉽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찌가 큰 찌보다 상당히 좋은데 굳이 큰 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 작은 찌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최소 흘림 낚시에서는 원투를 20m 이상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찌들은 자기 혼자서 20m를 날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찌들은 잠수 수중찌를 하나 따라서 던질찌용으로 하고 예민한 입질을 보는 이런 경우로 쓰이기도 합니다. 흘림찌 낚시 그리고 전유동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작고 무게가 있는 자중이 있는 그런 찌들을 상당히 많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찌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고 무거운 그리고 시인성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하나의 찌만 운용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가지 테크닉을 구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모양들의 찌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내가 좋아하는 찌 위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찌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조류의 상황에 따라서 찌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찌가 하나 가지고는 낚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특성을 가진 찌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원하는 찌를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